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PC방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려온 업주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초년생들을 유린한 노예 PC방 업주를 구속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시고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공동 투자자라고 세뇌시킨 직원들을 노예처럼, 그야말로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이 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2년 8개월 동안 20대 6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발각이 된 것은 피해자들의 그 부모님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PC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12군데의 PC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 20대들에게 단순한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동업자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합숙소를 운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뭐 수익이 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몽둥이로 이제 폭행을 하고 이제 감금을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사실 뭐 12시간 뭐 일하는 계약서를 써놓고 하루에 보통 한 16시간 이상씩 이제 일을 하게 하면서 노동 착취를 하고 이제 인권을 유린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거의 한 2년 8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감금과 폭행을 해왔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분을 저희가 좀 직접 연결해 볼 텐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일단 가해자 측과 공동 투자 계약 이거를 이제 맺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실제 이 A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저희가 좀 궁금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또 작성을 하시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알바로 지원을 해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너 좀 사업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어떻게 사업 같이 해서 돈을 좀 크게 벌어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취업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같이 사업해서 좀 돈 좀 많이 벌고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식으로 호디가서 이제 그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 또 그때 당시에는 좀 사업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방황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작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고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게 그 수익금이나 급여 이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는 한 300 정도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이거를 다시 지분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다시 돌려주긴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시 주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하루 들어오면은. 이제 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빌려준다는 식으로 하고 그걸 갚아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왔다가 이제 한 3달쯤 했을 때인가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임금이나 지분 수익 목적으로 돈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폭행을 당하셨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일이 그간 있으셨는지 많이 좀 불편하실 텐데요.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업주가 정말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이어서 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폭행이 있었어요. 이게 얼굴을 주먹으로 한 수십 대가량 폭행하고 얼차려 준다고 이제 펄펄하게 한 200회 정도 시키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폭행이고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매번 있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일 심했던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형 한 명이 이제 엉덩이 부분을 플라스틱 파이프 한 300~400대를 맞았는데 이제 그거 맞고 나서도
병원에 한번 갔다 오게 하더니 이제 다 낫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또 그걸로 또 때리더라고요. 예. 그런 식의 폭행이 있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손님한테서 밥맛이 이상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대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다짜고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자기 숙소로 부르는 거예요. 예. 불러가지고 뭐 옷걸이 뭐 주먹 할 거 없이 계속 때리더니만은 갑자기 자기가 키우는 개 똥을 먹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예. 저도 이제 그거 안 먹고 버티려고 했죠. 처음에 그걸 어떻게 그래요. 예. 네. 아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는 안 먹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계속 맞으면서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거 사는 게 먼저겠다 싶어서 일단 그 지시대로 하고 그랬었죠. 진짜로.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제 개 대변까지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사례는 뭐 손님이 뭐 먹었던 어떤 음식이 이상하다라는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인데, 기본적으로 폭행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가혹행위도 물론 잘못된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이유를 들먹이며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습니까? 이유가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오거나 자기가 물어봤을 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 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 그거를 뒤집어 잡아서 폭행을 시작하는데, 근데 매출이 당장 안 나온 날이면은 이제 이상한 이유로도 다 폭행하고, 뭐 코털이 삐져나왔다든지 목소리가 걸걸하다든지 아니면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제 이유로 폭행을 해서 이유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굉장히 두렵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뛰쳐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명이서 이제 합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다 함께 뛰쳐나오지 못했던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6명이나 있는데 왜 그 한 명을 제압을 못하고 못 나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숙소 생활 6명이 동시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네, 아시잖아요. PC방이 여러 개고 근무지도 다 다르고 시간대도 다 다른데 뭉쳐 있어봤자 한 두어 명 이제 뭉쳐 있었고, 이제 그 바톤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제 출퇴근하고 그랬다는 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간 근무자 들어오면 저 야간 근무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숙소가 업주 집이에요. 어디 하나 따로 잡아줘가지고 저희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업주의 감시 24시간 감시하에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갖고 작당 모의해가지고 이거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을 못했죠. 감시하에 있었으니까.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6명이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고작 한두 명이었고, 그 많은 분들이 다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업주가 검거가 됐는데 지금 불구속 처리된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뭐 김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피해자 다른 분들께서도 어떤 2차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진짜 보복이 정말 두려운 건 진짜 사실이고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제대로 된 검사님이 이제 검토를 좀만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게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처음 이제 취재 검사했을 때 그때 바로 구속이 됐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됐으니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사건 처리 이후에 또 이제 보복이 당할까 두려운 건 저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업주가 하는 말이 항상 이제 이거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도 한 2년, 3년 있다 이제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때쯤 그때도 뭐 보복을 하겠다. 조선족 2명 불러가지고 니네 집 뭐 다 풍기 박산 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저희한테 또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살 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게 앞으로 진짜 저희 이렇게 계속 걱정하면서 살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법이 예. 진짜 좀 정의롭다면 예. 이번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서 지금 검찰이 영장을 2차례나 또 기각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가족이나 뭐 네네. 지인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 말씀처럼 법이 네. 있고 정의가 있다면 네. 좀 말씀의 귀를 수사기관에서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려운 인터뷰를 저희가 부탁드렸는데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을 어렵게 또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 합의각서 만나봐야 되겠죠. 합의각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지분 사장으로서의 의무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합의각서에는 적혀 있고 그리고 무단 이탈, 무단 결근 시에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걸 약속한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각서의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고요.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지만 예.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의 모든 그 행동들을 조정하고 이제 통제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처럼 정신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들을 좀 무시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가 주도하고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조종과 통제 상태에 놓여진 그런 가스라이팅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아니 또는 이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예. 그런 상태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가혹행위나 이제 폭행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자분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가해자가 성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뭐 지금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뭐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예. 피해자 측의 그런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우리가 일단은 초기에는 많이 믿어주긴 하되 예. 이게 또 형사 수사 그다음에 재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어서 예, 예.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은 전제로 하되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불공정 계약서 보면은 뭐 그 결근하면 하루에 2천만 원 이런 네.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민법 103조의 이제 그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를 이제 그 쥐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고 그 중에는 뭐 이런 성적인 가혹행위도 있었다. 그다음에 이런 뭐 몽둥이로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때려서 예. 엉덩이에 그런 뭐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지금 피해자 측의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 예. 그리고 보면은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런 멍자국이나 예. 이런 것들의 어떤 자료로 놓고 봤을 때 좀 예. 범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 몇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 지금 12곳을 PC방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처럼 부리고 대가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피해자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체불임금은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참 많은 경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예. 원래 동업자들 사이에는 체불임금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없죠. 동업은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수익금을 분배받고 예. 수익이 안 나면은 원금 손실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동업 계약인데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나온 사실은 방금 이 합의서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사자가 체결한 그런 계약의 내용이 무효화된다면 예. 그러면 현행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이 가해자에게 고용되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의 이런 동업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건 근로계약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면서 뭐 임금 지급, 그다음에 퇴직금 지급, 뭐 추가 수당 같은 거 다 돌려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곽대경 교수님. 네. 근데 검찰이 2차례 영장 기각했다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검찰에서 보기에는 뭐 증거를 인멸할 그런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가 이제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차례나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피해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피해자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거의 합숙을 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고통이 상당히 이제 심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뭐 1억 원 상당의 그 허위 차용 증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따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뺏기도 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금방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이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 사람의 어떤 소나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피해자 부모 또 가족분들께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상황이 또 이렇다고 하니까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의 새 판단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함께해 주셨고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